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3월 21일 저녁 8시 29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위에 보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는 리세션 돼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언제 침체로 접어들었냐 그거예요. 그리고 위의 자료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GDP가 언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냐 이겁니다. 자, 우선은 과거 자료를 봤을 때 1999년 6월 30일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 Q는 1년입니다. 1년. 1년이에요. 1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리세션, 경기 침체로 들어선 거는 이때 한 번뿐이다. 한 번. 이때 한 번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오히려 경기 침체로 안 들어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부분이 마이너스로 들어선 것은 여기 Q는 1년이라고 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4.5년, 여기 4년, 5년, 여기 4년까지는 0.7%, 7% GDP가 올라갔고 GDP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GDP가 바로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GDP가 마이너스 되는 거는 4.5년이 지나고 나야 본격적으로 GDP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4.5년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3월 말까지 그래도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올린다는 기본 전제 조건은 경기 호황일 때 올립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극호황인 것을 잡는 거예요. 경기가 꼬라박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순목적은 경기가 우상향 하는데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금리를 올리는 순목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값이 있는데 바로 스태그입니다. 스태그.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때는 이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언제 터지냐? 지금같이 기상악화 그리고 식품 가격 폭등.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대제국이 멸망한 것도 다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만약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고 금리를 올린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볼 것 없이 GDP는 더 올라갑니다. 금리를 올려도 GDP는 더 올라갑니다. 주가는 더 올라가고. 하지만 지금 전쟁이라는 과거 역사 사례를 봤을 때 이 외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폭락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거에도 한 달 딱 되고 나서 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다 되어가는 시간 대략 24일에서 한 30일경이죠. 그러니까 휴전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 휴전이 딱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주가는 슈팅을 칩니다. 안정적으로. 만약에 24일에서 25일 날 이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과 대면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면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짜 전면전이라는 거예요. 전면전. 이 엄청난 리스크가 한 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 전쟁이란 리스크 하나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전쟁 하나로 인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으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20대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 한 30
20대 중후반부터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다 알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 자,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오릅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호황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예요. 경기가 갑자기 그 호황이 오면 경기가 반대로 급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맞죠? 이런 큰 그림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리가 올랐다가 내리는 그때는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왜 금리를 내리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푼다는 것 자체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그래서 주가가 내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중에 돈이 풀려서 경기를 일으키는 것에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행보하다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제 강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은 최소 이번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휴전했다, 이 뉴스가 뜰 때 그때 들어가도 안 늦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을 10% 먹어봐야 1000만 원이에요. 리스크를 끌어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내장이죠. 이거를 10% 먹으면 얼마예요? 4천이에요. 하지만은 1억이 마이너스가 나면 얼마죠? 마이너스 1000이에요. 하지만 4억이 마이너스 10%가 나면 얼마죠? 마이너스 4000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큰 돈을 운용하시는 분은 100%일 때, 시장이 100%라고 말할 때 그때 들어가도 안 늦다 이거예요. 왜? 큰 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억 넣은 사람이 10% 먹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때 4억 넣는 사람은 한 3%만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실하면 3%만 먹어도 돈이 1200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돈은 리스크가 없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을 삼아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큰 그림을.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봐도 우선은 원래 그 모닥불을 피울 때 보면, 제가 캠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울 때 보면 장작이 마지막에 탈 때 어떤 소리가 나죠? 타닥타닥타닥타닥. 맨 처음에는 장작에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싹 이러다가 마지막에 탈 때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막 불꽃이라고 그 장작이 막 옷에 붙어서 막 구멍이 나오고 그러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옷이 찢어질 정도의 그 모닥불이 튀기는 그게 안 나왔다고요. 즉 아직 전쟁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의 중간 정도 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전쟁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전술핵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떨어져야 되겠지만 모닥불의 원리로 봤을 때는 전술핵이 저는 얼마 안 있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4일부터 25일까지 바이든은 푸틴과 과연 회담을 할까요? 자료에서는 지금 회담 안 한다고 나오는데, 회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평화를 사랑하니까. 그래야 집값도 올라가니까.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